지금까지는 이제 중국 공산당 규약을 봤고요. 중국 헌법의 통치 인연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산당의 규약에 나온 것들을 이제 헌법에 구체화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한 얘기입니다. 식민민주주의 혁명 이후에 사회주의 개조, 사회주의 건설 단계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식민민주주의는 통일전선에 근거한 단계론적인 사회주의 혁명론의 강령이다. 통일전선의 가장 상징적인 조직이 바로 이제 정치협상회의인데, 이러한 정치협상 회의, 이런 회의가 바로 중국의 그 혁명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계속 존재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 그렇죠? 통일전선의 강령이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기존의 헌법에 이러한 그 초보적인 것들을 제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따르면 중국 혁명 직후에 목표는 사회주의 혁명이라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라는 거죠.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인민민주주의 혁명. 아직은 사회가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실현될 수 없는 사회주의 목표를 조급하게 기술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중국 헌법 제1조에 따르면 노동계급이 지도하고 노동동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다. 그러니까 국가의 본질적 성격은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이 사회주의 국가가 발전하는 도상에 있어 그 출발점은 인민민주주의 독재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단계이다. 노동자 농민 동맹을 기초로 하죠. 거기에다가 일부 자산가 계급도 있다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길들은 헌법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 공산당 규약의 내용이 중국 헌법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에서도 중국 공산당의 영도를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영도 방식, 영도 내용, 공산당 규약에 나온 것들을 그대로. 그래서 헌법이 법적으로는 최고 규범이지만 실제로, 그죠? 실제로 그 구성력에 있어서는 헌법보다는 공산당 규약이 먼저라고 보시죠. 공산당 규약에 나오는 내용이 헌법에 반영되는 데이다. 그것이 바로 이제 중국 공산당의 규약이라는 거죠.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시민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 쭉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정립한 게 마오쩌둥이다. 이러한 저작들이 쭉 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주요 지도자의 이론들이 마오쩌둥, 그것이 인민민주주의헌법 1954년에 명시했다는 거고, 등셔평의 이론은 1978년에 최초로 정립되고 그 이후에 또 장점인도 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후지타오 이론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진핑 이론도 주요 지도자의 이론을 그 헌법에 반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특색의 신형공업화, 그죠? 고부가 가치 산업, 친환경 산업에 주력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주의 법치를 보겠습니다. 사회주의 법치는 아까 말한 대로 공산당의 영도는 공산당이 직접 국가에 명령하는 게 아니죠. 국가에 명령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국가와 헌법, 법률에 의한 간접적인 법치라는 겁니다. 공산당의 영도를 내용적으로 관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그 모택동 시절에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좌경화와 문화 대혁명에 의해서 이 중국 공산당이 헌법과 법률을 통하는 게 아니라 직접 통치하는 그러한 상황에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법치주의는 이미 1954년에 유소기가 중국 공산당의 당원은 헌법과 일체의 법률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화혁명 시기에 훼손됐다는 거죠. 문화혁명 시기에 마오쩌둥은 다수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법률에만 의지할 수 없고 많은 사람의 습관이 양성돼야 한다. 그러면서 법률보다는 주로 공산당의 결의와 회의에 의지해야 된다면서 법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심지어 문제는 개인 숭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여부에 있다 하고 개인 숭배를 부인했다는 내용이 맞다면 개인의 독재 형태라도 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했다는 거죠. 심지어 문화혁명 기간 중에 사회주의 합법성이나 절차의 적법성, 법치를 말하는 것은 부르주아적 발상이다.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법 얘기하면 야 법은 부르주아 법률인데 지킬 필요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문화혁명 기간의 경우 더 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결정과 정책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산당과 중앙정부의 공포나 방치입니다. 당이 직접 통치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쟁을 해결하는 것도 입법부나 사법부가 아니라 최고주자의 의심이 반영된 공산당 회의였다. 그리고 문화대혁명 기간에 국가의 결정은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당이 하게 돼버린 것이고, 근데 그 당의 결정은 실제로 마오쩌둥의 결정이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나중에 대리라는 게 나오는데요. 계급의 독재가 당의 독재가 되고 당의 독재가 위원회의 독재가 되고 위원회의 독재가 정치국의 독재가 되고 정치국의 독재가 1인자, 주석의 독재가 된다. 이게 대리주의. 그래서 이 문화혁명 기간의 헌법은 규범력, 즉 효력을 상실했다는 거죠. 실질적인 효력을 상실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수십 차례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문화혁명 부분을 극복을 하게 됩니다. 극복을 하게 돼서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 공산당의 제의에 근거해서 총리와 국무원의 구성원을 임명한다. 뭐냐면은 이제 중국 공산당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제안만 하고 실제로 하는 거는 국가의 국회에 해당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한다는 거죠. 이렇게 공산당이 중간에 제안만 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도 이제 공산당의 제안에 따라서 국회가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가 공산당의 법률적으로 예속된 형태, 그죠? 예속됐기 때문에 공산당의 제안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회, 전국 인민대표대회의 최고 국가 권력기관으로 지위를 명시적으로 부인한 것이다. 또 문화혁명의 영향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이 헌법은 또 중국 공산당 주석이 인민해방운동 무장을 통솔한다. 그 국가, 그죠? 군대의 최고사령관은 대통령이죠, 대통령. 주석이 돼야 되는데, 국가 주석이 돼야 되는데, 그죠? 공산당 조직인 공산당 주석, 국가의 주석이 아닌 공산당 주석이 최고사령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공산당은 국민당처럼 정부에 대해 명령을 발할 수 없는 것이고 정부를 통하여 그 영도를 실현하는 것. 공산당이 직접 인민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정부를 통해서 통치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내용이 이제 마오쩌둥이
그 자기 스스로 밝히는 원칙인데 그걸 스스로 위배했다.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생겼고 마오쩌둥 사후에 이러한 마오쩌둥의 실책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게 되면서 사회주의 법치를 정립하고 당연히 이 부분은 이제 등쇼평이 이러한 사회주의 법치를 정립시켰습니다. 그래서 인치 개인의 통치가 아니라 법치로 전환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이제 그 이후에 지도자도 장점인의 의법치국이다. 이거를 이제 받아들였고 등쇼평의 이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가기관은 물론 최고 권력기관인 중국 공산당도 헌법과 법률을 준수를 해야 된다. 이것들이 헌법에 명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설사 주석이라도 그죠? 공산당 주석. 그래서 헌법에는 공산당과 공산당 당원도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인권 보장을 보겠습니다. 인권 보장은 자, 사회주의의 인권 보장은 자본주의에는 경제적 인권이 중심이지만 사회주의에서는 생존권, 그죠? 생존권이 중심이 되게 됩니다. 1982년에 헌법에는 국가기구 앞에 인권을 먼저 놨습니다. 이거는 문화대혁명 때 인권 침해, 그죠? 인권 침해가 많았기 때문에 이거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국가 앞에다가 인권 조항을 놨다는 겁니다. 문화혁명 기간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헌법과 법률이 무시됐다 그랬죠. 이러한 기본권들이 무시되고 부르주아 자산계급의 헌법 원칙이라고 해서 폄하됐다. 모택동의 책임도 크죠. 그래서 사법부, 검찰부 등 국가법제국이 철폐되고 형법, 민법 등의 입법 활동도 중단됐다. 재판의 독립, 공개재판, 변호제도 이런 것들도 보장되지 않았고 사법권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인민들의 권리가 많이 제한됐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반성을 하면서 이제 인권이 강화가 되고 그래서 이제 법치주의에 따라서 법에 어떤 처벌을 할 경우에는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 그 반혁명의 죄를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죄를 수정하면서 여기에 구속 요건을 구체화시킵니다. 그 처벌 조항의 구속 요건이 모호하여 재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되고요. 이러한 헌법의 그 개정에 따라서 형법도 반혁명죄를 폐지하고 국가안전위해죄로 신설하면서 그 요건을 좀 더 구체화했다. 즉 재형법정주의를 일정 부분 수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권 제한에 대한 보상 규정을 살폈는데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도입하면서 자산가 그룹이 생겼죠. 그래서 이 재산을 몰수할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보상 규정을 삽입을 했다는 겁니다.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 사유재산권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또 그 상속권까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그 표현 방식을 볼 때 국가의 의무가 아니라 시혜로 해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입법체계는 어떤 법률을 만들어내는 방식과 법의 그 위계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 높은 게 헌법이 되겠죠. 그리고 그 이하의 법들이 있을 겁니다. 주요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제일 밑에가 자치조례가 있다. 이러한 것들의 관계를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제 그 헌법과 주요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 우리가 해당되는 국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겁니다. 그 다음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기타 법률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폐회했을 때 그 상무위원회가 전국인민대표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본주의 국가, 우리 한국이다 하면 국회, 국회가 법을 만들죠. 모든 법을. 근데 여기서는 국회가 전체가 아니라 상무위원회, 국회의 일부인 상임위원회, 그죠? 상무위원회가 법을 만들 수도 있다. 중요하지 않은 법은 기타 법률을 만든다. 공무원, 공무원은 우리로 치면 이제 뭡니까? 국무회의겠죠. 이것들이 행정법규로 이건 자본주의하고 똑같죠. 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지방적 법규, 지방자치, 지방자치 법규를 만든다. 이런 건 이제 똑같다. 그래서 이러한 법 체계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법 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입법법이다. 입법법. 그래서 이러한 누가 어떤 법률에 대한 재정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게 입법법이다. 이것도 바로 이제 사회주의 법치주의에 따라서 법치의 내용을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주의 법치주의의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그 효력의 순위도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헌법, 법률, 행정법규, 지방적 법규, 규칙의 순으로 법적 효력이 우선된다. 그래서 같은 이제 지방단체라도 상급 단위의 규칙이 하급 단위의 규칙보다 우선된다. 그리고 특별법 우선, 신법 우선의 법칙. 자본주의 사회의 이러한 것과 유사하죠. 그래서 사회주의 법치 부분은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에서도 적용됩니다. 각종 법은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소급 입법 금지. 그죠? 소급 입법 금지다. 그리고 이제 홍콩, 마카오 이런 이제 경제 특구, 그죠? 특구의 특칙이 인정되죠. 그래서 자치를 보면 최고 수준의 자치가 홍콩과 마카오일 것이고, 그다음에 소수민족의 자치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사회주의 법치주의에서 자본주의의 그 법치주의와 많이 유사합니다. 법률 해석권도 어디에 있다고 답하죠? 법률 해석권은 법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인민대표의 상무위원회. 이게 자본주의와 다르죠. 법률 해석권은 자본주의에서는 법이 있다. 법원에. 그때 법원에 있는 게 아니라 국회에 있다. 국회.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즉 입법부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 법규와 국회에 관계된 지방적 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 이런 것들이 위법위원이라고 국회에서 그죠? 전국인민대표에서 인정했는데 그 하부기관이 이를 개정하지 않을 경우는 전국인민대표 상무위원회가 직접 취소하고 이를 결정할 수 있다. 법을 정할 수 있다. 이것도 또 자본주의와 다르죠. 그죠? 자본주의에서는 어떻습니까? 국회가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그 자치 입법을 직접 만들 수가 없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조례 이런 것들을 위헌이라고 판단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조례 자체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위에 국회에 해당되는 국회의 특별위원회, 그 상무위원회죠. 상무위원회가 직접 취소 결정할 수 있다. 변경까지도 할 수 있다. 만들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자본주의와는 좀 다른 거다. 나머지 내용들은 쭉 보면 되고 이 부분은 이제 법률 전문가를 위한 부분입니다. 사회주의 민족. 중국의 민족 문제는 뭐가 있겠습니까? 본토 내의 소수민족의 문제. 그 소수민족의 자치지역이죠. 그다음에 홍콩과 마카오의 구식민지 특구의 문제죠. 그다음에 대만과의 통일 문제로 구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각의 자치권들이 조금씩 달라지죠. 그래서 소수민족 부분은 이제 민족부역자치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족부역자치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홍콩 특별 행정 규범법, 홍콩에 가는 거죠. 그런 자본주의 제도가 50년 동안 변경되지 않는다. 그래서 외교와 국방, 즉 주권에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 입법, 사법부의 독립적 권한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홍콩에서는 이제 그 전국인민대표, 중국국회 대표를 선출해서 파견한다. 홍콩의 수반이 이제 행정장관이에요. 행정장관은 선거 또는 그 협상에 의해서 선출되죠. 근데 중국적으로는 중앙인민정부가 임명한다는 거죠. 입법회는 선거에 의해서 된다. 즉 홍콩의 국회에 해당되는 입법회는 선거에 해도 되지만 행정수반의 경우에 행정장관에서는 선거 혹은 협상에 의해서 선출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홍콩의 행정장관과 입법회의 관계인데요. 이거는 이제 자본주의와 많이 유사합니다. 유사하다. 그래서 의회 해상권이 있다. 그렇죠? 의회 해상권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의회를 해산해서 새로 된 의회가 3분의 2 이상으로 원래 입장을 고수할 때는 이번에는 행정장관이 사직해야겠다. 탄핵할 수도 있다. 봅니다. 여기 이제 홍콩이나 마카오나 이렇게 가장 높은 수준의 자치를 보장받고 있다. 그 다음에 사회주의 국제관계라는 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상호 내정 불가할 수 없다. 즉 자기네들은 미국과 달리 어떤 재정 지원을 하더라도 내정에는 간섭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그 미얀마 같은 사태에서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군부에 대해서 중국이 이제 기존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한다는 거죠. 자기네는 내정에 불간사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비민주적인 인권을 탄압하는 정부를 하더라도 중국은 그 나라에 대해서 내정에 간섭하지 않겠다. 평화공존은 강대국이죠. 미국과 평화공존을 하겠다. 그죠? 그렇다고 이제 제국주의나 패권에 동의하는 건 아니다. 반제국주의, 반패권주의, 반식민주의를 견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과 개방, 외국인의 보호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회주의 문화, 헌법에도 이제 공산당 교육이나 헌법에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정신면과 사회주의 선진 문화를 발전시킨다. 여기서 특징은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막스주의, 그다음에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공동이상, 애국주의, 사회주의 영록관, 이게 이제 문화의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그래서 자본주의와 봉건주의, 그죠? 의 부패한 사상 침식을 받는다. 그다음에 공산주의 이상에 대한 교육을 진행. 사회주의 영역관은 후진타오에 의해서 대한 것으로서 해야 할 8가지 영예로운 일과 해서는 안 될 8가지의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 내용이 이렇게 쭉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화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이런 공산당 규약의 내용을 헌법에 반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정신 문명 건설과 변칙법적 유물론, 역사적 유물론, 애국주의, 집단주의, 공산주의 교육을 실시한다. 자, 이제 중국